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왜 이러는 걸까요? 조선일보는 지난 아흘간 그가 내보낸 반일 메시지가 무려 42건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최근 나흘 동안 17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국 수석은 하루에 4건 아니면 5건 이 페이스북에 반일 메시지를 쏟아놓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국 수석은 지난 13일 민중봉기를 부추기는 노래 죽창가를 잊고 있었다며 선전선동을 본격화했습니다. 18일엔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20일엔 일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 이렇게 또 규정을 했지요. 21일엔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쫄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가장 과격한 대통령궁의 대변인이자 민정수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청와대의 공식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은 아예 뒷전입니다. 조국 수석이 트윗 정치로 트럼프 흉내를 낸다는 말도 듣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심지어 전체주의의 역부활이 느껴진다면 지나친 말일까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 집권 세력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전체주의가 부활하는 기미마저 보인다면 한국의 괴벨리스가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 발언은 명백한 편가르기입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상황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면서 무조건 한쪽 길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애국이냐 이적이냐를 말했던 18일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 공동선언문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그날 조국 수석은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정말 어이없는 이율배반과 자가당착의 상황을 청와대는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수석의 발언을 놓고 한 신문은 감정적 반일을 선동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친일로 낙인 찍으며 국민을 편가르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했더군요. 그런데 조 수석은 쫄지 말자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10대 아이들처럼 막말 선동까지 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도 하기 힘든 얘기를 중학생 수준의 B급 어법까지 써가며 마구잡이를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광일의 입은 쫄지 말자는 조 수석의 말에서 혹시라도 우리 청와대가 지금 진짜로 쫄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저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닌지 걱정 반, 의심 반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검증에서 역대 최악의 무능함을 드러낸 조국 수석을 마치 대변인이냐 계승자 이렇게 되는 듯이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청와대나 집권당에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은 대통령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봐야 할 텐데 문 대통령의 속셈은 도대체 뭘까요? 김광일의 입은 2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청와대는 9달 남은 총선 전략을 여당에 대한 경제 실정 심판론에서 야당에 대한 친일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다시 자르는 것입니다. 애초엔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대북 이슈로 선거 전략을 세웠으나 남북, 미북 이런 회동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너무 많은 변수가 돌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감정적 단순 구도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일본 카드가 생긴 것입니다. 잘만 하면 여당 심판론에서 야당 심판론으로 올라갈 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반일 카드는 잘못 쓰면 역풍을 맞게 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속셈은 역풍이 거세게 몰아칠 때 본인의 선거운동 겸 총선 잔다르크로 나섰던 조국 수석이 역풍을 혼자 뒤집어 쓰는 범퍼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플랜 B의 상황에서 문 대통령 대신 조국 수석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분석을 다 떠나서 오죽하면 국내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이라는 김규황 칼럼니스트조차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의 애국과 매국 발언은 그의 현재 이념, 개인의 존중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조차 팽개치는 자기 모독의 소리일 뿐이다.